네, 오늘 아침 오직 한 길 이민법 조은경 변호사님과 이민법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변호사님 요즘은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좀 전 매주 맨날 물어보고 분위기, 싶어. 맨날 분위기 어. 뭐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뭐 달라졌겠어요. 좀 빨라졌어요? 근데, 뭐 빨라진 건 그렇게 없고요. 네. 이민국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를 지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뭐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가 빨라지고 뭐가 뭐 무슨 사면안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예전에 굉장히 그 빡빡하게 진행했던 거, 엄격하게 심사했던 거가 많이 느슨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렇군요. 다시 옛날로 회귀한다. 어허. 뭐 어떤 때는 더 좋아진 경우도 있고 심사를 하면서. 네. 그래서 오늘도 뭐 그 중에 한 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네, 어떤 내용이죠? 네, 그 7월 1일에 이민국의 그 팔러시 메모랜덤이라고 이민국이 정책 그 메모를 쓰는 게 있어요. 정책 메모. 네, 그래서 팔러시 메모랜덤을 자주 발행을 해요. 그건 뭐냐면 이민법에는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어요 위에. 그렇죠.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그렇죠. 네. 이미 그 INA라고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라고 해서 이민법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상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판례가 있어요. 무슨 판례가 나오면 그게 이제 바인딩 구속력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판례에 따라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이민국에서는 또 팔러시 메모랜덤을 발행을 해갖고 뭐 판례가 있고 법이 있고 뭐 이런데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정책 메모를 발행을 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에 그래요. 따라서 내가 영주권 신청할 때 어떻게 법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판례를 해석하느냐, 이민국에서는 그것을 놓고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민국 그 정책 메모가 자주 네. 발행이 되는데 7월 1일 날 새로운 게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드릴까 하는데 우선 이 사안은 그 임시보호 신분이라고 TPS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라서 뭐 임시보호 신분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뭐 자연재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국가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국에 머물면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허가도 주고 뭐 여행허가서도 주고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망명 같은 거네요. 비슷한데 영주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임시로 임시로 체류할 우리는 수 있는 보호를 하겠다. 그래서 temporary 오. protection statu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유크레인 사람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뭐 예전에 뭐 미얀마 또 뭐 시리아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헤이티에 지진 났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으면 쫓아내지 않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을 하겠다. 그래서 노동허가까지 주고 체류 신분을 연장하고 뭐 그래요. 노동허가까지. 그게 TPS다. 네, TPS인데 트럼프 때 또 이거를 갖다 우리는 없애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미립국을 했어요. 대부분 이분들은 미립국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자 받아서 들어온 게 없거든요. 별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 검사 안 받고 심사 안 받고 들어온 들어와서. 사람들에서 인스펙터 안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노동허가도 받을 수 있고 여행허가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갔다 오니까 그 사람이 시민권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민법을 조금만 아시는 분은 내가 미립국하면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계세요. 맞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면 신분이 없어도 괜찮아요. 신분이 그쵸. 내가 아니, 없어도 여기 서류 미비자들은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잖아요. 받죠. 근데 미립국자들은 안 그런데 돼요? 단 하나 요건이 미립국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들어올 때 관광비자로 들어오거나 이스타로 들어오거나 뭔가 내가 심사를 받고 들어왔어야 돼요. 그런데 미립국 국경 넘어 그냥 들어왔어요. 슬쩍.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자랑 결혼해도 안 되는 게 이민법이에요. 예, 안 되는데 여기 TPS에 있던 한 사람이 20몇 살짜리 젊은 사람이 여행허가서를 받고선 나갔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올 때 마지막 입국이 심사 받고 들어왔어. 여행허가서 나라에서 준 건데 내가 그거 받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서. 그런데 이 TPS라는 게 90년대부터 있었는데 그 30년 동안 계속 이런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8월에 Matter of ZRZC라는 케이스를 심사를 이민 항소국에서 하면서 네. 자, 이제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미리국 했던 그 신분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지 여행허가서를 받았다고 들어왔다고 해서 미리국 했던 사실이 지워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고로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결을 하면서 네. 이민국에서 이 판결을 이제 준용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케이스의 이 케이스 당사자는 영주권은 그것만 지금까지 믿고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까지만 주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 안 없다. 된다.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고 이민국도 곧이어서 정책 메모를 발행을 했어요. 네. 자, 이제 TPS 이 임시보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행허가서 받고 나갔다 오더라도 우리는 합법 입국으로 간주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카 신분 애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사실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TPS랑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남의 얘기 이제 그렇게 듣는데 그게 어떻게 파장이 있냐면 다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다카는 그쵸. 뭐 지금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카 시행한 지. 벌써 10년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죠. 여러 그 청소년들이 많이 했는데 다카도 직접 영주권을 갈 수 있는 길은 아직 안 열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젊은 애들이니까 여기서 만나서 뭐 그렇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입국한 경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입국한 경우가 드물지만 멕시코라든지 중남미의 다카 아이들은 엄청 많아요. 미입국이. 그래서 미입국자가 아무리 시민권자랑 결혼해도 영주권을 여기서는 받을 수 없는데 다카의 아주 좋은 베네핏 중에 하나가 노동카드를 줌과 동시에 내가 여행을 할 목적이 회사에서 출장을 간다. 그다음에 교육 목적이다.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 돌아가셨거나 이런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다. 네. 그러면 여행허가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허가서를 발급을 받아서 나갔다 들어오면 합법 입국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면 TPS처럼 똑같이. 그래서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계속. 그랬구나. 그랬는데 2020년 8월에 이 아까 말씀드린 Matter of ZRZC라는 이 케이스가 이민 항소국에서 이제 안 된다. 그리고 USCIS도 그래 저기서 이민 항소국의 판결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로 안 본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다카가 이렇게 나갔다 오는 것도 이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2022년 7월이 됐어요. 2년이 흐른 거예요.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민국에서 뭐를 내놨냐면 자, 우리 예전에 이 케이스 갖고 우리 이 케이스에 의거해서 우리 안 된다고 한 거 철회할게. 진짜요? 철회할게. 리스인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TPS 같은 경우에 여행허가서 어드밴스 퍼롤이라고 하는데 여행허가서를 예전에 그거 갖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형태의 또 여행을 허가를 해서 그 여행 허가서를 받고 들어오면 그냥 예전엔 미입국을 했다 하더라도 합법 입국으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예전에 정책 메모를 철회를 하고 새로운 정책 메모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TPS 어디 헤이디나 무슨 이런 수단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 얘기 같지만 이게 지금 우리 나라 애들도 다카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잖아요. 한 10,000명 했는데 그런 사람들 또는 특히 이제 중남미에서 와서 다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굉장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TPS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고 다카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였군요. 왜냐하면은 이 케이스에서 다카다 어쩌다를 언급한 건 아니에요. TPS를 갖고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논리는 맨 처음에는 미입국을 했다가 나라에서 주는 여행허가서를 받고 오는 것을 합법 입국으로 간주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비슷한 케이스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다카여도 이제 그러니까 미입국을 한 경우에는 아무리 여행허가서로 외국에 나갔다 오더라도 안 됐었는데 예전엔 됐죠. 처음에 다카가 10년인데 그쵸. 2020년 이 판결이 날 때까지는 갔다 왔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 판결이 나서부터는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한 들었는데 2년 정도는 안 됐던 그렇죠. 거네요. 지금 다시 이것을 번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된다 이제는. 이게 이제 시대를 반영을 하는 거죠, 사실. 네. 조 바이든. 이거 그 전에 제가 이 판결을 2년 전에 듣고서는
뭐 제가 아는 클라이언트 중에는 그렇게 없지만 어린애들이 사실 미입국하는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없죠. 부모님들이 뭐 몰래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아. 어린애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비자가 거절돼서 캐나다로 엄마하고 같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패닉 쪽 거기는 네. 정말 그쵸. 많거든요. 거기는 예. 그 직접 국경을 넘어서 그냥 걸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겠군요. 그래서 여행어 가서는 또 저번에 뭐 생활 상담이나 그런 데서 여행어 가서를 뭐 받을 수 출장으로 가면 뭐 없대는데요. 뭐 이런 질문하신 분도 맞아요. 있었는데 예. 다카한테 주는 베네핏 중에 하나가 예. 노동카드 플러스 여행어 가서예요. 여행어 가서는 그 대신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받는 여행어 가서랑 틀리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내가 회사에서 출장 간다. 네네. 그다음에 아니면 내가 외국의 학교에 그 어드미션을 받아서 학습 목적으로 간다. 또는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데 위독하시다.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경우에 어드밴스 퍼롤이라는 여행어 가서를 발급을 받는데 네. 그걸 받고 갔다 오면 미입국 사실이 이제 없어지는구나. 세탁이 되는 거죠. 와. 결국 네 이게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이민법 좀 지금 모르셨잖아요. 미입국을 몰랐죠. 하면 시민권자랑 예. 결혼해도 저는 다 영주권 되는 받을 줄 길이 알았죠. 없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입국 자체는 아무리 불법 체류를 20년, 30년을 했어도 상관이 없지만 입국 자체는 합법이래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있었구나. 합법 조건이. 입국 후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합법 입국 후 또 나갔다 오면 안 돼요. 네네. 나갔다가 또 슬쩍 다시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안 되시고 예, 입국 후에 네. 여기 계속 계신 분은 괜찮은데 예. 이런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미입국 한 다음에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 그 정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건 법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못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오바마 대통령 때 뭐를 했냐면 이거 웨이버를 좀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601A 웨이버라는 걸 사실 하나 만들었어요. 뭐예요? 그래서 미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이제 맨 처음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해당했는데 네. 지금은 뭐 모든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돼요. 내가 네. 미입국을 했지만 내 배우자, 내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데 그분들이 내가 없으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면 미입국을 했더라도 웨이버를 주고 나중에 본국에 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예, 이민 비자를 받아갖고 오는 길을 터놨어요. 그래서 사실 뭐 오늘 그걸 자세히 오늘 그 설명을 하는 건 아니 시간이지만 네. 예, 잠깐 언급을 하자면 그런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특히나 여기에 불법 체류를 하거나 이제 서로 미비자로 살면서 다카로 살면서는 이게 되겠어? 라고 해서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지금 달라졌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여행허 가서 받고 갔다 오시면 미입국 했더라도 또 영주권 신청할 수 있고 시민- 그다음에 미입국을 이제 시민권자랑 결혼을 한 건 아니고 뭐 내가 그냥 영주권을 우리 회사에서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영주권을 하는데 신분이 없으면 영주권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다행히 어떻게 해서 영주권을 받으셔서 영주권자가 되셨어요. 그럼 부모님이 건강상의 이유 뭐 그래서 여러 내가 가지 반드시 이유를 돌봐야 들어서 한다. 예, 그런 거를 들어서 또 그 웨이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길도 있다. 있으세요. 예, 다카뿐만 아니라 그건 모든 불법으로 계신 분한테 해당하는 다 해당이 거죠. 되는 거고. 네. 그 조 바이든 대통령 처음에 이제 취임하면서 이 다카 우리 드리머들한테 이제 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안이 많죠. 그거 하나도 구체화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다 무산. 왜냐하면 그 예산안하고 같이 통과를 시키기로 했는데 그게 쏙 빼고 예산안만 그거는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취임하고 안 되는 나서부터도 거죠.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그래도 좀 아직 임기 남았는데 아직 남았는데 좀 봐야죠. 근데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는 그래요. 지금 뭐 1200만 300만의 서류 미비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구제안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앞서서 다카만은 좀 구제를 해줘야 된다. 지금 다카가 딱 10년 됐어요.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 들어와서 있었던 이제 사람들한테 자격을 부여를 하고 2012년부터 접수를 받아서 지금 다카 10주년이 됐는데 지금 다카의 현 주소는 그때 그대로 그때 그냥 여행어 가서 받고
추방 유예하고 네. 이제 그런 거에 멈춰 있는데 다카만이라도 사실 영주권 시민권으로 가는 패스를 더 주어야 하는데 어쨌든 답보 상태입니다. 저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너무 낮고 이번 중간 선거 끝나면 공화당이 대거 이렇게 의회로 네. 갈 거라고 하니까 더더구나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지만 들고. 국토안보부 이민국에서는 제가 네. 가끔 소개시켜 드리는 것처럼 네. 여러 가지 팔러시들을 친이민 쪽으로 어. 방향을 아주 많이 틀었어요. 아니, 그거는. 그건 네. 참 좋은 네.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이민법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